생길 테니까요. 약 8년간 계속되온 통풍과의 싸움. 김현주 씨는 빨리 건강해지기만을 기도하고 있다. 김민기 씨는 10년 전 통풍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작년까지 없던 통풍 결절이 6개월 만에 온 관절에 침착됐다. 끊지 못한 술 때문이었다. 이게 안 좋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아팠다가 또 괜찮아지면 아팠을 때는 끊어야지 이거 너무 힘들다 생각이 들다가도 이제 또 먹게 돼. 그리고 일을 하니까 약간 좀 아플 것 같으면 미리 약 먹고 그런 거였죠. 요령을 핀 거죠. 어느새 결절은 손가락에 신경을 누르면서 손이 저려오는 등 조금씩 감각도 잃어가고 있다. 이로 인한 고통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차례를 지내든 제사를 지내든 그다음에 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목도 안 좋으니까 뒤지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보통 어디 가면 양반다리를 해야 되는 양반다리를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려고 해도 인사를 못하는 거죠. 무릎이 안 좋으니까. 누워보실까요? 김민규 씨의 무릎 관절은 얼마나 안 좋은 것일까? 이거밖에 안 돼요. 예, 지금 뻑뻑하게. 아마 여기에 요산이 많이 쌓이고 또 염증이 일어나면서 관절을 감싸고 있는 활막이 두꺼워져 갖고 이게 다 안 펴질 겁니다. 이거밖에 안 되죠 지금. 통풍 결절과 염증의 진행을 막기 위해 먼저 정확한 요산 수치를 확인하기로 했다. 고중성지방혈증이 검사 결과 요산 수치는 정상 범위로 훌쩍 넘어섰고 대사 질환이 동반되고 있었다. 동맥경화 기운도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요산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 나중에 젊은 나이에 이제 중풍이나 심장병이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산도 떨어뜨려야 되고 간 수치도 정상화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기름기, 피 속의 기름기, 몸속의 기름기도 다 함께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대사질환이 동반되는 원인은 요산 때문에 생기는 화학 반응에서 찾을 수 있다. 백혈구는 요산 결정을 제거하면서 다량의 화학 물질을 내뿜는다. 이 화학 물질은 혈액을 통해 간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간은 혈액 내의 지방을 조절하는 물질을 생산하는데 백혈구가 내놓은 화학물질이 이를 억제하면서 혈액 내 지방량이 늘어나 고지혈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요산은 소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으로 가장 많은 양이 모이는데 이때 요산은 신장이 혈압을 조절하는 물질을 만드는 것을 억제한다. 따라서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통풍 환자 중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대사질환을 같이 앓고 있는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를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체내 고요산 혈증이 지속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도 있고 심폐 기능이나 이런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풍이 통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심장이나 신장 이런 신체 전신적인 어떤 성인병 같은 것과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풍이 있을 때는 통풍 치료도 중요하지만 다른 성인병에 대한 확인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평소 술과 육식을 즐기는 식습관으로 인해 통풍을 앓게 된 박영서 씨. 이게 전체가 10여 년간 통풍을 앓으면서 몇 번을 반복해 경험한 통풍 발작의 고통은 지금도 선명하다. 이건 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람 불어도 아파요. 이 선풍기 바람 이거 바람만 불어도 아파요. 이게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진짜 남자 강당 신 사람도 이거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못 견딜 정도니까. 막 싸고 들어놔야 돼요. 막 열이 여기서 막 불덩어리라서. 진짜 아픈 사람은 아프지만 보는 사람도 안타까워 죽겠더라. 너무 아파. 통풍이 발병하기 전 술을 즐기고 여행을 자주 갔던 박영서 씨. 하지만 지금은 바깥걸음조차 쉽지 않다. 제일 힘들고 막 서러운 부분은 어떤 거예요? 못 걸어 다니는 게. 나 산을 잘 타거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내가 유격 조기였었어요. 옛날, 파월 장병들 보낼 적에 제가 그 조교 노릇을 했었어요. 산에서 막 그냥 계속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산에도 타면은 다른 사람들은 걸어 다니지만 나는 뛰어다녀야 돼요. 계속 뛰어다녀요. 그렇게 하고 등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산잡이도 못 가니까 이것 때문에. 최근 박영서 씨는 술과 고기를 끊는 등 식습관에 신경을 쓰고 있다. 고지혈증과 고혈압 등 대사질환이 함께 찾아와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혈압 때문에 가가지고 저기 한 게 고지혈증도 있다고 해서 약도 먹고 많이 먹었어요. 고지혈증하고 중성 기름 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뭐 한 5, 6개월씩. 그래서 또 혈 조사 검사를 하면 괜찮다, 이제 끊어도 된다. 그래서 또 끊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번에 교수님이 또 있나 약을 넣어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침 거는 현재로선 식습관 개선과 함께 처방된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48일분을 갖고 온 건데 박영서 씨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통풍과 혈압, 고지혈증의 증세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꾸준한 약물 치료와 건강식을 병행하며 적극적으로 치료해왔던 박영서 씨.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그동안 이제 혈압 치료는 했었지만 완전하게 이게 혈압이 안정이 잘 안 돼 있었는데 지금 요산 그 치료를 같이 하니까 혈압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 정도면 거의 정상이잖아요.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지면서 혈압과 중성지방 수치도 현저히 낮아졌다. 통풍 증세가 나아지면서 대사질환도 호전된 것이다. 통풍으로 발생한 대사질환은 더 많은 질병을 부르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이면서도 꾸준한 통풍 치료만이 통풍으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다.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은 어떻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먼저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은 푸린을 흡수하게 됩니다. 요산의 원인이 되는 푸린은 동물과 식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에는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푸린은 전체의 20에서 2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5에서 80%는 우리 몸의 세포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는데 연령이나 성별, 체중, 활동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하루 평균 약 600에서 700m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산은 몸속에 일시적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 중에 약 500mg이 노폐물과 함께 심장으로 회수되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200mg 정도는 대변이나 땀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생성과 배출의 균형을 잘 조절만 하면 건강상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생성과 배출의 균형이 무너지면 통풍이 발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통풍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것일까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일본. 이와 함께 급속도로 서구화된 식습관은 통풍 환자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제 일본에서 통풍은 더 이상 낯선 질병이 아니다. 놀라운 점은 일본 내 통풍 환자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でも昔は食生活が違ったのであんまり痛風にはならなかったのが、でこの当時だと一番痛風多かったのは